손흥민 재계약 거부 결정적인 원인 다급해진 뉴캐슬 스카우터 중국 급파. 손흥민 초대형 계약 역제한 영국 초토화. 결국 손흥민, 맨시티도 이적 시장 기다리는 이유. 손흥민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의견에 따라 토트넘 호스퍼의 캡틴 완장을 차지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손흥민은 평소에 토트넘에서 말이 많지 않았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주장 선임에 많은 사람들이 놀란 이유다. 며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다. 영국 매체 더 부트룸은 손흥민을 주장으로 선임한 결정에 대해 토트넘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놀랍다는 반응도 있었다. 최근 몇 년간 팀의 리더십 그룹에 속해 있지 않았다. 며 책임감을 가지고 즐기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다고 언급했다. 손흥민은 개막전 이전에 부주장 제임스 매디슨에게 문자를 보내 원정 팬들 앞에서 둥글게 모여 우리의 일부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디슨은 손흥민은 팬들 앞에서 대화했고 정말로 그들을 움직이게끔 했다고 감탄하기도 했다. 이후 꾸준하게 응원을 온 원정 팬들에게 선수들을 데려가 인사를 시키면서 고마움을 전하면서 캡틴의 품격을 선보이는 중이다. 손흥민은 팬 서비스에 호의적인 선수로 유명하다. 대표팀 경기를 치른 후 그라운드를 돌며 관중에게 인사를 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다. 손흥민은 지난 6월 부산에서 치른 페루와의 경기에 동행했지만 출전은 하지 않았다. 손흥민은 시즌 직후 영국에서 스포츠 탈장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회복 중으로 페루와의 대결에서 선발로 나서지 않는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은 아직 부상에서 회복 중으로 100%는 아니다. 벤치에서 시작할 것이다. 며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는다고 예고했다. 손흥민의 후반 출격을 기대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보호 차원에서 그라운드를 밟지 않고 경기를 마쳤다. 손흥민은 경기 후 부산에 많은 팬분들이 오셨고 잘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다고 말하기도 했다. 손흥민의 팬 서비스는 소속팀 토트넘 호스퍼에서도 이어지는 중이다. 토트넘은 최근 첼시와 경기를 치렀는데 킥오프 전 워밍업을 마친 선수들이 라커룸으로 돌아가 경기 출전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했는데 손흥민은 터널 앞에 잠시 멈춰 경기장을 찾은 팬들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손흥민은 팬들의 포토타임, 사인 요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팬들에게 성심성의껏 팬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축구 콘텐츠 제작소 프렘프티브엘가 선정한 축구계에서 가장 호감이 가는 선수들로 베스트 11에 선정되기도 했다. 축구계에서 가장 호감이 가는 선수 베스트 11은 손흥민, 빅토르 오시멘, 부카요 사카, 앙투안 그리즈만, 자말 무시알라, 주드 벨링엄, 알폰소 데이비스, 티아구 실바, 마누엘 아칸지, 리스 제임스, 알리송이 구성했다. 손흥민이 토트넘이 주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털어놨다. 손흥민은 최근 유튜브 채널 맨인 블레이저스를 통해 솔직히 말하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주장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회의를 하기로 한 아침 당일 회의실에 선수들이 모여 있었다. 나는 왜 다 여기 있지? 라는 생각했다. 그런데 주장이 손이라고 발표했다. 그 당시를 떠올렸다. 이와 함께 주장으로서 연설해야 했다. 가장 긴장된 시간이었다. 매일 보는 선수들이었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고 언급했다. 손흥민은 주장 역할과 함께 뛰어난 활약을 통해 토트넘의 공격을 책임지는 중이다. 이번 시즌 8골을 기록하면서 득점 선두권에 이름을 올리는 중이다. 손흥민이 이번 시즌 최전방 공격수로 활약하면서 우상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에 비유되기도 했다. 호날두는 측면 공격 자원이었지만 스트라이커로 포지션을 변경 후 계속 유지하는 중이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은 양발로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측면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포지션을 변경한 호날두와 비슷한 길을 걷는 중이다. 고 언급했다. 이어
토트넘은 손흥민이라는 골을 넣고 동료 선수들을 위해 공간을 만드는 헌신적인 선수가 있다. 케인 이적으로 효과를 보는 중이다. 문전에서 더 많은 일을 하는 중이다. 10% 미만의 터치를 기록했지만 이번 시즌은 20%에 육박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터뜨린 6골이 모두 문전에서 나왔다. 포지션 변화에 유용한 예시다. 고 덧붙였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생각도 같았는데 손흥민은 호날두와 비슷하다. 윙어로 시작했다. 고 말했다. 이어 손흥민은 정말 좋은 골잡이다. 움직임이 뛰어나다고 항상 느끼는 중이다. 측면보다 최전방 공격수 소화는 좀 복잡한데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영리하다. 고 극찬했다. 2. 여기서 잘해서 B클럽 가겠습니다. 페네르바체의 새로운 시비. 김민재 발자취 따르고 싶다. 선언. 이탈리아 매체 칼치오 나폴리는 25일 한국 시간 스트라스부르에서 페네르바체로 이번 시즌 합류한 수비수인 알렉산더 지쿠는 김민재의 발자취를 따르고 싶다고 주장했다. 라고 보도했다. 김민재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월드클래스 수비수다. 전북 현대모터스 페네르바체 나폴리를 거쳐 5천만 유로, 하나 약 711억 원로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그는 1년마다 상위 레벨의 팀으로 이적하며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다. 2022-2023 시즌을 위해 나폴리에 이적했던 그는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도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주며 마라도나 이후 33년 만에 리그 우승을 이끌었고 리그 활약을 바탕으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좋은 모습을 이어가 팀을 97년 역사 첫 8강 진출을 이뤄냈다.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그는 프리시즌 주전으로 뛰며 투엘 감독의 신뢰를 보여줬다. 아직 컨디션을 100%로 끌어올리지 못한 김민재는 AS 모나코와의 경기에서 치명적인 패스 미스를 보여주며 실점의 빌미를 제공할 뻔했지만 그 이외의 장면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김민재의 진가를 보여줬다. 그 이후 김민재는 현재 뮌헨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로 성장했고 리그전 경기에 뛰면서 혹사 논란을 받고 있다. 김민재는 현재 리그에서만 12경기 1048분을 뛰며 투엘 감독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페네르바체 팬들은 계속해서 김민재를 그리워하고 있다. 김민재가 출연한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보면 페네르바체 팬들의 댓글을 자주 볼 수 있다. 최근 그를 만난 페네르바체 팬은 그에게 페네르바체 vs 베식타스라고 물어봤고 김민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페네르바체라고 대답했다. 이번에 이적한 지쿠도 김민재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내 고문과 함께 여러 이유를 따지며 페네르바체 이적을 선택했다. 우선 페네르바체의 프로젝트가 마음에 들었다. 그들은 에딘 제코, 두산 타디치, 프레드, 도미닉 리바코비치 같은 유명 선수들을 영입해서 매우 경쟁력 있는 구단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게다가 페네르바체에서 더 큰 구단으로 이적한 선수들이 정말 많았다. 김민재를 언급하고 싶다. 그는 나폴리로 이적했다.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아르다 걸러와 세비야로 이적한 시몬 키에르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모두 예시다. 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결국 익숙한 곳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게 커리어의 발전에 있어 적절한 디딤돌이라고 생각했다. 라고 말했다. 이 인터뷰는 페네르바체 팬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다. 대놓고 더 좋은 클럽으로 갈 발판이라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지쿠도 B클럽으로 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3. 손흥민처럼 미안합니다. 퇴장당한 주장. 팬들과 동료들에게 사과. 첼시는 26일 한국 시간 영국 타이니어주의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2023에서 24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에 1에서 4로 졌다. 뉴캐슬은 전반 13분에 나온 알렉산드르 이사크의 선제골로 앞서갔다. 첼시는 10분 뒤 라힘 스털링의 프리킥 동점골로 균형을 맞췄지만 후반전에 자말 러셀스와 조엘링톤에게 연속골을 내줬다. 다급해진 첼시는 다시 동점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후반 28분 리스 제임스가 앤서니 고든에게 파울을 범하며 경고 누적 퇴장을 당했다. 팀의 찬물을 끼얹는 완벽한 실책이었다. 결국 첼시는 후반 38분 고든에게 한 골을 더 내주며 무너졌다. 경기 후 첼시 팬들은 제임스에게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제임스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첼시의 새로운 주장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잦은 부상으로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뉴캐슬전을 포함해 모든 대회 7경기 출전이 전부다. 그 사이 첼시는 부진을 거듭하며 10위권 밖으로 추락했다. 이후 첼시는 오랜 부진의 탈출구를 마련했다. 지난 13일에 있었던 맨체스터 시티와 4에서 4 무승부를 거두며 상승세를 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뉴캐슬전 패배로 상승세는 물거품이 됐고 제임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이에 제임스는 26일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계정을 통해 나는 레드카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 두 번이 바보 같은 실수. 내가 배울 또 다른 교훈. 팬들과 동료들에게 사과하고 싶다. 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주장답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한편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 역시 26일에 있었던 아스톤 빌라전에 패한 뒤 인터뷰를 통해 팬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4. 부상 딛고 2골 1도움, 호드리구, 무릎 치아에 문제 있지만 뛰어야 했다. 27일, 한국 시간, 스페인 카디스의 에스타디오 누에보 미란디아에서 2023-2024 프리메라리가 14라운드를 치른 레알 마드리드가 카디스를 3에서 0으로 격파했다. 레알은 승점 35점이 되며 1위로 올라섰다. 1경기 덜 치른 2위 지로나와는 1점 차다. 이날 호드리구가 2골 1도움을 올리며 주인공이 됐다. 호드리구는 전반 14분 페널티 지역 안에서 드리블로 빠져나온 뒤 골문 구석으로 향하는 오른발 가마차기로 선제골을 터뜨렸다. 후반 18분에는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지른 뒤 오른쪽 골대로 슈팅해 골망을 갈랐다. 주드 벨링엄의 쐐기골도 호드리구의 발에서 시작됐다. 호드리구는 후반 29분 상대 진영에서 드리블로 상대 선수 한 명을 따돌린 뒤 페널티 지역 안으로 침투하는 벨링엄에게 패스에 슈팅 기회를 만들어줬다. 벨링엄은 정확한 왼발 슈팅으로 쐐기골을 터뜨렸다. 호드리구는 부상을 안고 뛴 상황이었다. 이날 전반전 직전 갑자기 선발 명단이 바뀌었다. 출전 예정이던 브라임 디아스가 빠지고 호드리구가 급하게 투입됐다. 호드리구도 브라질 대표팀에서 당한 경미한 무릎 부상이 있었지만 팀의 부름에 응답했고 좋은 활약으로 보답했다. 왼쪽 윙포워드 자리는 호드리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호드리구는 줄곧 오른쪽 혹은 중앙에 배치됐지만 확실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왼쪽에서 더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다. 앞으로도 왼쪽에서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주전 공격수인 비니시우스 주니어가 콜롬비아전에서 장기 부상을 당해 적어도 올해 복귀는 어렵다. 호드리구는 경기 후 레알 마드리드 TV를 통해 힘든 경기였지만 우리는 매우 잘했다. 2골과 1어시스트를 기록해 매우 기쁘다. 가장 중요한 건 승리다. 고 경기 소감을 말했다. 갑작스런 투입에 대해서는 워밍업 몇 분 전에야 알았다. 나도 무릎과 치아에 문제가 있어서 벤치에 앉을 줄 알았다. 그러나 뛰어야 했고 모든 게 잘 됐다. 고 설명했다.